아휴, 난 부자야. 안녕하세요. 아워드로잉 서연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브러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라운드형부터 설명할게요. 포장지는 이렇게 뒤쪽으로 뿅! 그래야 붓 모두 망가지지 않고 쉽게 벗길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수채화 붓 하면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합성모로 된 이렇게 탱글탱글한 텐션의 붓하고 자연모가 좀 섞여 있는 약간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텐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채화 붓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형태의 이런 브러쉬를 몹 브러쉬라고 하는데, 보통 다람쥐 털이나 담비털, 세이블 같은 털들을 이용하는 100% 자연모이기 때문에 물 머금성이 좋고 붓이 아주 부드러워서 붓 놀림도 좋지만,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드러워서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있는 형태의 붓들인데,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런 사선형의 붓을 대거 브러쉬라고 하고요. 네모나니까 스퀘어. 이런 합성모 같은 경우는 예리하고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에 적합해요. 똑같이 스퀘어 형태의 붓이어도 이런 식으로 자연모의 혼합 비율이 높은 붓들이 있는데 훨씬 더 부드럽고 물 머금성이 좋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칠하거나 배경을 칠하는 데 좋아요. 납작한 붓들 중에 이렇게 조금 독특하게 생긴 붓들도 있는데, 이렇게 고양이 혓바닥 같은 붓을 오발 브러쉬라고 합니다. 조금 일상적이지 않은 붓으로는 지우개 브러쉬와 이런 여행용 워터 브러쉬를 들 수 있는데, 지우개 브러쉬는 정말 굉장히 빳빳해요. 구두 솔 같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지워내는 데 사용하고요. 대신 좀 과하게 사용하면 종이가 벗겨질 수가 있어요. 여행용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워터 브러쉬로 간단하게 뒤에다가 물을 담아서 어디 카페라든지 놀러 갔을 때 좀 수채화 드로잉을 하기 좋은 그런 브러쉬예요. 그럼 이제 다양한 수채화 붓을 좀 테스트를 할 건데, 아스티코 중목 엑스트라 화이트에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합성모 브러쉬예요. 화홍 같은 경우는 정말 가성비 좋게 붓을 잘 만드는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아마 입시를 하셨던 분이면 가장 익숙한 브랜드이지 않을까 싶어요. 합성모 특유의 조금 단단하고 탱글탱글한 텐션이 정교하고 섬세한 부분의 터치라든지 아니면 색상을 조금 일정하게 칠해야 되는 일러스트적인 그림에 좀 더 어울려요. 반면에 물맛이 많이 나는 수채화를 하기에는 붓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 머금성이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대신 붓모가 확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붓은 아주 초급을 조금 벗어나서 약간은 더 수채화적인 느낌을 내보고 싶은 분들한테 적합한 붓인 것 같아요. 자연모랑 타클론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너무 퐁신퐁신하게 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합성모처럼 너무 탱글탱글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터치감이라든지 물 머금성을 표현해낼 수 있으면서도 붓이 컨트롤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수채화를 좀 접해보고 나는 물 조절과 붓 사용하는 데 감이 좀 생겼다 하면 이런 100% 자연모로 된 브러쉬도 추천해드리는데요. 자연모는 합성모에 비해 부드럽고 물 머금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유연하고 낭창낭창한 붓질이 가능해요. 다만 물 조절이나 그 특유의 유연함을 조절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훨씬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채화붓 같은 경우는 유화붓처럼 세트로 여러 개를 쭉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물에 세척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쓰는 사이즈의 붓 하나를 여러 종류로 구매해서 내 손에 맞는 거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똑같이 다람쥐 털 붓이어도 브랜드마다 제조 과정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천연모 브러쉬여도 다람쥐 털이냐, 세이블이냐, 콜린스키냐, 염소털이냐 이런 분모의 차이에 의해서도 붓터치의 느낌이 아주 달라지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이 브러쉬도 물론 사이즈 차이도 있지만 바로 앞에서 사용했던 브러쉬랑은 다르게 훨씬 더 분모가 퐁신퐁신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분모와 공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이랄까? 이런 디테일한 손맛의 차이는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으니까 한 자루씩 다른 종류를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이런 합성모로 된 사선붓, 대거 브러쉬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선붓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입시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수채화에서도 이 붓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면적을 일정하게 채색을 한다거나 반듯한 직선을 긋는다거나 할 때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의 스퀘어 브러쉬지만 자연모 함유량이 높은 이 붓은 훨씬 더 물 머금성이 높고 부드럽기 때문에 더 넓은 면적을 칠해준다거나 아니면 풍경화를 그릴 때 배경을 만들어준다거나 할 때 사용하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것과 종이에 채색이 되는 느낌의 차이점이 좀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이런 작은 사이즈의 스퀘어 브러쉬는 은근 요긴하게 사용이 많이 되는데 정교한 부분 디테일을 각을 잡아준다거나 저는 뭐 담장 같은 부분에 벽돌 무늬 같은 거 넣는 데도 쓰고 은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붓은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우개 브러쉬라고 해서 구두솔처럼 빡빡하게 된 브러쉬로 따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감을 긁어내서 좀 지우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브러쉬예요. 굉장히 잘 지워지죠? 좀 쨍하게 물감을 닦아내야 되는 경우 종종 사용하고요. 대신 붓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일반적인 캔트지나 아니면 고운 세목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붓 두 가지인데요. 먼저 오발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좀 넓적하고 옆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샤프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풀잎이나 꽃잎 같은 거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붓이에요. 한 번 터치만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고 붓이 종이에 닿는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엄청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붓 중에 하나예요. 끝쪽으로 세우면 엄청 얇은 선도 샤프하게 잘 그어줘요. 터치 나오는 게 딱 꽃잎 그릴 때 적합하겠죠. 그리고 제가 진짜 애정하고 애정하는 실버 브러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대거 브러쉬인데요. 얘는 붓끝이 길고 아주 가늘어서 독특한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가늘가늘하고 유연한 느낌의 선들, 말려있는 풀잎 같은 이런 유연한 터치감, 약간 수양버들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풍경화 할 때도 많이 쓰고 인물화 할 때, 머리카락 같은 거 그릴 때도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길쭉한 형태의 잎을 그릴 때는 진짜 최적이에요. 사용한 수채화 붓은 항상 깨끗한 물에 잘 흔들어서 세척해 주시고요. 물기를 잘 닦아서 붓끝을 뾰족하게 해서 붓꽂이에 꽂아주시는 게 붓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천연모로 된 붓들은 습기에 약해서 사용하시고 하루 이틀 충분히 건조되고 정리해 주셔야지 좀이 슬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요. 붓 정보에 대해서는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아워드로잉 서연이었습니다.